여의도메이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필입니다. 형님, 유튜브 시대 현명한 투자법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간 하나를 또 냈습니다. 네. 현명한 투자법이라고, 특히 유튜브 시대의 현명한 투자법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냈는데요. 이 유튜브를 가지고 요즘 경제 공부 많이들 하시는데 잘못된 습관들이 많이 배는 환경을 또 유튜브가 만드는 부분도 있고, 또 유튜브라는 채널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그걸 바탕으로 경제 공부할 때는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 우리 스스로 자각해야 될 부분들이 또 생겨버리더라고요. 그거 이해 안 하고 또 경제 공부하면 좀 실수들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동안 저에게 이메일 주신 분들, 댓글 주신 분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자주 하는 오판 22가지를 모아서 책을 냈습니다. 제 책이기도 하지만 출판사에 또 강한 권고가 있어서 이렇게 제 책 홍보도 한번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에는 예고를 해주신 게 한국의 경제 유튜버들이 굉장히 핫하다. 맞아. 그 이유가 뭐죠?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전 세계에서 경제, 투자, 유튜브 채널이 가장 활발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요. 먼저 유튜브 본고장인 미국의 유튜브 사용자는 2025년 말 기준으로 2억 5천만 명. 야, 많다. 근데 같은 기준으로 한국의 유튜브 사용자가 4,200만 명이에요. 야. 자, 그러면 미국 유튜브 사용자가 당연히 한국의 5.9배 정도 되네. 네. 그잖아? 네. 그런데 미국에서 구독자가 100만 이상인 개인 경제 투자 채널은 대략 30에서 50개 정도로 추정이 돼. 경제 채널입니다. 네. 투자 포함해서요. 그런데 이게 인구수를 감안하면 많을 것 같아? 우리나라보다 적을 것 같아? 우리나라보다 적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조금 유명해지면 이 정도 넘어가는 것 같은데. 정답입니다. 네. 인구수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절반 이하예요. 야. 미국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유명한 경제 투자 유튜버들 중에서는 마크 틸버리라는 사람이 한 800만 유튜버예요. 네. 그 다음에 그레햄 스테판이라는 사람이 500만. 그 다음에 안드레이 지크. 이 사람 것도 나도 가끔 보는데 이 사람이 한 300만. 이 정도 되는데 한국에서 가장 우리 유튜브들 중에서 경제 유튜버는 우리 서로 다 아니까 네. 제일 구독자 큰 사람은 일단 슈카. 슈카. 슈카가 아마 한 350만 넘었지. 네. 그 다음에 이러면 이 350만이라는 건 결국 미국에서 제일 유튜버 구독자가 많은 게 마크 틸버리니까 얘가 800만이잖아. 네. 그러면 한 절반 조금 안 되는 건데 인구수 이거 한 생각하면 7배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100만 이상 되는 숫자도 우리나라가 더 많고요. 그 다음에 일본은 오히려 훨씬 더 조용해. 일본은 인구가 1억 2천만 명인데 100만 이상 되는 경제 투자 유튜브 채널이 10개도 안 돼. 10개도 안 돼요? 10개도 안 돼. 자, 그러다 보니까 아니 교수님, 우리나라는 그러면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투자, 그 다음에 경제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럴 수 있는 양질의 컨텐츠가 벌크로 쏟아지니 한국인들의 주가 수익률, 한국인들의 투자 수익률이 미국이나 일본보다 훨씬 좋겠네요. 정답은 삐. B입니다. 네. 이걸 제가 제 책에서 두 번째 챕터에서 정보 과부하라는 표현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정보가 너무 많은 건 정보가 아무것도 없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네, 맞아요. 네. 이게 아주 특이하죠. 제가 책에는 그 비유를 쓰지 않고 책에는 아주 전문적인 어떤 투자 관련한 사례들로 예시를 들었지만 오늘은 유튜브니까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요. 여러분들 백화점에 가면, 너도 백화점 가잖아. 네. 쇼핑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 금액 되고 나면 슬쩍 얘기해 주지. 저 고객님, 저희 얼마 이상 구매하셨어요? 네. 그러면요, 맨 위층인 9층 올라가시면 사은품 줍니다. 영수증 지금 다 합쳐서 뭐 30만 원 넘으셨으니까 올라가서 사은품 받아가세요. 그럼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고 올라가잖아. 그러면 사은품 받는 그 코너, 그 센터에 가서 딱 사은품 고르려고 하면 어떻게 돼 있니? 사은품이 2개 딱 내놓고 A, B 둘 중에 하나 고르시면 돼요. 이렇게 해. 그렇죠. 여기서 내가 얘기하려는 요지가 뭔지 알아? 네. 뭐야? 선택을 할 수 있게 딱 2개만 놨다는 얘기죠. 정답이야. 아니, 여기가 백화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백화점이면 100개 이상의 물건이 있어서 백화점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러면 사은품을 한 9개나
열댓 개 쫙 깔아주고 혹시 이 중에서 필요한 걸로 가져가세요 해야 소비자들이 막상 이거 마침 내가 필요했었는데 그렇게 소비자 부합형으로 사은품을 주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백화점이라는 곳이 락앤락 그 용기 하나랑 두루마리 휴지 큰 거랑 둘 중에 하나 가져가세요. 둘 다 나한테 필요 없는데 이거 가져갈게요. 이게 고객 만족이냐 이 생각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게 오히려 더 고객 만족이야. 아니 이게 가끔 이제 먹는 걸로 이게 예가 생각나는데 육개장 전문점에 가가지고 이제 육개장하고 만두를 시키잖아요. 그냥 시키면 돼요. 거기 육개장 전문점이니까. 김밥 천국에 가면 그렇게 메뉴 선택하기 어려워요. 너무 많아요. 중요한 얘기야. 그런데 선택도 어려운 것도 있지만 선택 다음에 만족감도 떨어져.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에게 선택이 두루마리 휴지와 락앤락 용기 두 개가 있으면 이 둘 중에 나에게 뭐가 더 필요한지 뭐가 더 덜 필요한지를 구분하고 우리가 확인하기가 너무 쉬워. 그렇죠. 근데 사은품 그 받으러 올라갔더니 그 백화점은 오지랖이 넓어서 사은품 종류를 한 30개 깔아놨어. 이 30개 볼펜도 있고요, 락앤락도 있고요, 휴지도 있고요, 휴대폰 케이스도 있고요, 뭐도 있고요. 이 중에 쭉 고르세요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한참 고민하다가 하나를 골라. 그리고 그걸 들고 집에 가다가 갑자기 뭐라고 할까? 다른 거. 그때 그거 할 걸. 그냥 락앤락 가져올 걸. 네. 그래서 여러분 고객을 위해서 선택지를 많이 해주면 오히려 만족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아주 묘한 거예요. 이게 바로 정보 과부하로 인한 효과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보가 너무 많으면 정보가 아예 없는 것과 똑같은 효과도 있고 심지어 정보를 많이 주면 만족감도 떨어진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국내 투자 분위기에서 투자 환경에서 가장 큰 덕이 되고 득이 되는 것도 유튜브지만 가장 큰 악이 되는 것도 유튜브예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 보니 저기 가선 저 얘기하고 있고 저기 가선 또 다른 사람이 이 얘기하고 있고 또 여기 갔더니 또 저렇다고 하고 도대체 뭐가 맞는 거야? 도대체 어떤 회사를 투자해야 되는 거야? 그러다가 막 살까 말까 하다가 어떻게 한다? 모르겠다. 대충 내가 처음 생각했던 거 사야지 뭐.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본인이 처음에 생각했었던 거랑 제일 비슷하게 말해주는 사람들. 아니, 그럼 진짜 그렇게 하던가. 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일어나는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정보가 많다 보니까 이 정보 과부하가 선택 과부하나 선택의 오류를 만들어내는데 그래서 제 책의 두 번째 챕터에 이렇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분석 마비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첫 번째가 뭐다? 바로 정보가 많아졌는데 이 정보를 내가 소화할 만큼의 경험이 없어. 그러면 그 많은 정보로 분석 마비에 이르기가 쉽다. 두 번째, 분석 마비가 투자자들의 최고의 적인데 왜 그러냐? 사팔사팔하게 돼. 사팔사팔. 아니 분명 내가 이거 괜찮다고 해서 샀는데 봤더니 또 이게 안 좋은 건가 봐. 다시 팔고. 그렇죠. 근데 이게 괜히 팔았나? 다시 사고. 바로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해.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 채널 말이야. 내가 지금 한 3개 구독하고 있는데 이거 한 10개 구독해야겠어. 그리고 내가 어차피 이제 휴직도 했고 아니면 정년도 했고 이제 나도 할 일도 별로 없고 유튜브들을 통해서 체계적인 공부를 해봐야겠네. 자, 근데 이게 단순 공부가 아니라 그 공부를 통해서 더 높은 투자 수익을 거둬봐야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주객이 전도되고 있는 건 아니 생각하셔야 돼요. 분석은 도구이지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경제 공부에서 목적 중에 하나가 투자 소득 거두는 거다, 더 높은 투자 성과 거두는 거다라고 하면 분석을 어느 정도 했으면 투자로 이어지셔야지 분석만 뒤입다 하시면 돈은 더 안 생기는 거예요. 목적 전치죠. 바뀌는 거잖아요, 완전. 그렇습니다. 좀 멋진 말 했네. 목적 전치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공부를 더 하는 게 투자 수익률을 몇 퍼센트 더 올리는 데 기여를 하고 있는 건지 그게 아니면 지금 이 정도 공부했으면 어느 정도 불확실성은 약간 원래 주식 투자가 불확실성이 있는 거잖아. 그럼요. 감내하면서 지금 빨리 들어가야겠는데 이걸 해야 되는 건지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진짜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세 번째 챕터까지 할게. 이 네. 책 다 설명해주면 또 여러분들 또 책도 안 사실 수도 있지만 출판사 사장님이 혼내니까. 투자 시 편견을 만드는 요인들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또 내가 뭘 써놨냐면 가용성 편견이라는 걸 써놨어. 이 가용성 편견은 간단합니다. 가용, 눈에 잘 띄는 것을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도 이 가용성 편견 중에 하나예요. 제가 책에는 어떤 예를 들어 드렸냐 하면요. 갑자기 대형 여객기가 추락했대. 그러면 이 대형 여객기 추락한 것 때문에 여객기의 안전성, 그리고 여객 운송으로 인한 어떤 사상률, 이런 것들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데 실제 우리가 교통수단을 이용했었을 때 더 크게 걱정해야 될 게 뭐야? 뭐 자동차 사고죠. 자동차 사고예요. 그런데 하루에도 수천 건의 자동차 사고가 소소하게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보도를 안 하지. 너무 많으니까.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가 이색적이고 특이한 일이 일어나는 비행기 추락 사건. 이런 거 일어나고 나면 야, 이거 불안하다. 이거. 불안하네. 이 비행기 회사 이거 큰 문제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다음부터 경제적 오판, 투자적 오판을 하는 거야. 그럼 대표적으로 이런 것과 관련돼서 생긴 경제적 오판, 투자적 오판이 뭐였느냐? 대표적으로 한동안 다 자율주행이었어요. 자, 자율주행. 자율주행 택시가, 자율주행 차량이 운행하다가 사고 났습니다. 그러면 이거 봐, 자율주행 아직 멀었어요. 이러니 이게 무슨 자율주행, 아직 인간의 손을 다 거쳐야지. 난 그래서 아유 테슬라에 태자도 안 꺼내지만 난 테슬라 투자 안 해. 아니면 뭐 저기 중국의 어느 자율주행에서 나 그런 거 나 투자도 안 해. 그분은 그 회사를 투자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자율주행이 위험하고 아직 고도화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투자를 한 걸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미 사람이 운전했을 때 사고 내는 비율보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운전했을 때 사고 내는 비율이 더 낮아요. 맞아요. 그런데 사람 사고는 보도 안 해요. 근데 테슬라의 자율주행 자동차를 누가 고속도로에서 완전 자율주행 모드로 운전하다가 사고 났다더라. 이건 보도가 되거든. 뉴스거리니까. 그러니 이 가용성 높은 정보들이 이런 요인으로 생기고 나서 내 투자 오판, 경제적 판단의 오판이 이어지는 거예요. 실제 사람 운전자보다 자율주행이 더 낮아진 지, 저 사고율이 더 낮아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불구하고. 아니, 그 운전할 때 보면 차선을 이렇게 잡아주는 그 어시스트 기능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켜놓고서 운전을 해보면은 차량이 운전대를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맞아. 저보다 잘 잡아요. 차선을 저보다 잘 잡아요. 맞아요. 사람들의 운전 습관에 따라서 이쪽 차선에 좀 붙어서 운전하는 사람도 있고 이쪽 차선에 붙어서 운전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뭐 가드레일에 부딪힐 것 같은 그런 느낌은 그 사람 느낌인 거죠. 사람 느낌이니까. 기계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는데. 그렇죠. 자, 그래서 바로 이런 그 성능까지 올라왔는데 우리는 가용성 정보로 인해서 자율주행 아직 멀었다고 생각해서 좋은 투자 기회를 놓칠 수도 있는 거죠. 가용성 편견. 네. 자, 그 다음에 AI의 할루시네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업무 지시를 해서 사람에게 보고서 써 했었을 때랑 AI에게 보고서 쓰라고 했었을 때 AI에게 써왔을 때랑 누가 더 잘못된 정보를 많이 가져오느냐 했었을 때 여러분 안타깝게도 벌써 올해 들어서요 사람의 오류가 더 커졌어요. 그런데 사람 오류 내는 건 보도거리가 아니거든. 맨날 실수하거든요, 사람은. 근데 AI가 딱 실수했다 그러면 아니 AI란 놈이 이게 그럴 줄 알았다. 이럴 줄 알았다 이럴 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보도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게 크게 보이는 거죠. 많아 보이는 거. 자, 그래서 이게 유튜브는 또 그런 보도 나오면 누구 모셔다 놓고 품평해야 되거든요. 오늘 어느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 오셨습니다. 오늘 어느 대학교 교수님 오셨습니다. 오늘 어떤 자문사 대표님 오셨습니다. 대표님, 아직도 AI의
할루시네이션이 심각한 모양이에요. 어제도 뭐 신문에서 이런 게 보도됐던데 이걸로 화두 던지잖아. 그렇죠. 그럼 이제 맞습니다. 할루시네이션은 아직까지 AI가 극복해야 될 부분인데요. 하고 그분은 할루시네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여기까지 그냥 들으면 머릿속 상상해. AI 오류 투성이네. 믿을 게 못 되네. 아직까지 사람 써야 되네. AI 아직 보급 확실히 더 넓어지려면 멀었네. 그런데 그 애널리스트든 그 대표님은 할루시네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지 사람 자체보다 할루시네이션이 더 심하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더 심하다고 받아들인 건 내 판단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굉장히 유튜브로 공부할 때도 우리가 각 잡고 공부해야 됩니다. 머리를 바짝 긴장해서 공부를 해야지 적어도 투자 목적으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밤에 자다가 이제 잠들었어.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뭐 설거지 하면서 네. TV 보면서도 유튜브 보잖아요. 아니 그냥 유튜브 보거나 경제 소소한 이야기 하는 거는 그렇게 보셔도 돼요. 우리 용중이랑 제가 맨날 미국과 이스라엘 아니면 중동의 역사 이런 거는 재미삼아도 보셔도 돼요. 그런데 나 이 유튜브 이 영상은 적어도 이거 보고 내가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결정해야겠다 이런 느낌으로 보는 영상이라면 진짜 마치 수업 듣는 것처럼 딱 좀 조용하게 해놓고 나도 이제 커피 한 잔 했으니까 이제 좀 정신이 좀 돌아오네. 자, 볼펜 들고 딱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요 얘기는 점핑을 했네. 이 사람은 요 전제로 얘기했네. 요건 요렇게 내가 오해할 수 있네. 이렇게 하셔야 내 금쪽 같은 돈을 안 잃어버립니다. 스터디 카페 같은 데서 보시길 권장합니다. 집에서 조용하게 보셔도 되긴 하지만 적어도 투자 목적이라면 좀 달리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좀 절절한 마음으로 썼습니다. 이거 말고도요. 지금은 이제 유튜브 자체에 대한 맥락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해드렸지만 뒷부분에는 데이터의 겉모습에 속지 마라. 가끔 이제 전문가들이 데이터 가지고 설명하잖아. 네. 평균 수치를 무조건 믿으면 안 되는 이유라든가 또 예를 들어서 그래프 자체가 우리를 현혹시키게 만드는 방법들이 있어요. 마치 그래프 자체가 상승인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 상승이 아닐 때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바이오 의학 분야에 투자하시는 분들 많은데 바이오 의학 관련해서 보도자료 나오고 그걸 기반으로 기사 쓴 내용 보고 투자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될 이유들 또 써드렸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들의 관계를 가지고 설명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상관관계인지 인간관계인지 그 다음에 역인간관계인지 심슨의 역설이 있는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 다 확인하셔야 돼요. 간간히 저도 혹시 제 말실수로 그렇게 비춰지는 경우도 얘기한 적이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제가 인정하는 최절정 고수도 저분 나하고 얘기했을 땐 그렇게 얘기 안 하셨는데 오늘 저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오다 보니까 20분만 주다 보니까 말을 훅 전개하다 보니 생략하셔서 이거 잘못하면 듣는 분들이 오해하시겠는데 저는 그런 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 간의 상관관계를 전문가가 설명할 때 그건 또 어떤 관점에서 내가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되는지도 써드렸고요. 그 다음에 뭐 변동성과 위험을 혼동하는 거, 시간 가중, 금액 가중의 차이, 복리 효과를 간과하는 거, 계절 조정, 평균 회귀 오류 등등 다양한 거 적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가 경제 공부하는 대표적인 수단이 됐으니까요. 꼭 좀 스스로의 오류를 막아가면서 공부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성투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투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목적으로 썼습니다. 네. 제가 웬만하면 통계책은 잘 안 팔려. 그래서 통계책은 잘 안 쓰는데 한 번도 안 썼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통계를 늘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집필하게 된 이유가 그동안 저에게도 이메일, 댓글 수많은 분들이 그때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면 교수님 이거 그때 그 얘기가 아니셨어요? 이렇게 물어볼 때마다 너무 큰 안타까움이 있었던 적이 많았는데 그래서 그런 일을 막고자 이렇게 책을 썼다. 이렇게 기억해 주셨으면 이게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재밌으시라고 쓴 책은 아니고요. 재미도 있어. 왜 그래? 재미있는 가운데서 그 재미있는 가운데서 재밌으시라고 쓴 책이라기보다는 이제 생존하시라고 생존하시라고 쓴 책입니다. 맞아. 예. 생존이 더 맞다. 그래서 진짜 유튜브로 경제 공부해서 부자 되고 생존하기 위해서 한 번쯤 읽어보시고요. 혹시 돈 주고 사시기 그런 분은 10분에게 증정해 드리니까 댓글에 박 교수
책 쓰느냐고 고생했어. 응원의 멘트 잘 해주신 분에게 10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책 쓰냐고 저 진짜 개고생했거든요. 아유, 밤에 잠도 오는데 계속 책 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 격려 멘트 해주신 분 10분 드립니다.